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로를 낙찰받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도로를 낙찰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은 뭐 입주권이 나온다, 분양권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받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아무 도로나 받으면 안 되겠죠. 아무 도로나. 그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80% 이상은 90% 이상 어떻게 보면 치료 청구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괜히 시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 강의로는 분명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사실 이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도로를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들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제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도로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이제 허락하면 끝까지 다 하겠지만 20분 넘어가면 아마 다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재를 판매하고 있어요. 48반을 55만원 많이 오르긴 했는데 12월 달까지만 5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일단 제 교재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412강인데 412강이거든요.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건축물들이 있고 그런데 이 도로 소유자가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요. 경매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도로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죠? 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글쎄요. 이거요. 사업마다 달라요. 사업마다 다른데 거의 80% 또는 90% 이상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왜 그러는지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쭉 판례라든가 사안이라든가 이런 걸 쭉 이제 밑에 설명해놨어요. 판례 정리도 해놨고, 판례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리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가 인정이 되는 사례하고, 되지 않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판례들 다 이제 있는 대로 제가 다, 엘박스에서 취합해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걸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글을 읽어볼게요. 도로의 원소유자 있죠. 원소유자.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 기타 사유로 특정 승계한 자는, 말 그대로 이제 낙찰받은 자, 경매로 얘기하면 낙찰받은 자죠. 특정 승계인이면 낙찰받은 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월 24일 선고에는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어떤 저기 분양단지 있죠. 분양단지 안에, 그죠? 분양단지 안에서 도로를 개설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을 볼까? 밑에 그림을 봐야 되나?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단지라고 그래요. 분양단지 안에서 도로를 개설한 거 있죠, 이렇게요. 도로를 개설한 거. 그런데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왔어. 이 도로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 도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목이 대로 바뀌었거든요. 다 많은 사람들한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다. 그죠? 이런 경우는 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모르시는 분은 메모하세요. 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요. 대법원 2009년에 보면 그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죠?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이라는 게 뭐죠? 돈이죠, 돈.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요렇게 분양 단지 내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된 걸로 봐서 그죠?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분양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사용 승낙도 받아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인데 여기 이 사람들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 이것은 그 공무원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공무원은 아마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공무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판례는 어떤 거냐면 서울시 무슨 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지역 있다. 옛날에는 동지역, 도시지역의 판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봤다고요. 그리고 요렇게 비도시 면지역에서 분양단지 있죠. 분양단지라 하더라도 사실은 요런 단지 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볼까요? 여기 있네.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택지를 분양하면서 분할된 내부도로, 그리고 스스로 공로로 제공한 현황도로. 요런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마을 안길 겠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마을길, 또는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 있죠. 그죠? 아니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런 것들은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그죠? 공무원들이 뭐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죠? 대법원 판례 2009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2016년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 매수자는 그죠? 도로 매수자, 만약에 아까 같은 단지 내 도로 있죠. 도로 매수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택지를 분양하면서 내부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마을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이 형성됐잖아요. 마을 안에 있는 마을 안길, 또는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이런 도로, 또는 이런 새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도로라고 하죠. 이제 포항된 시골 가면 많죠. 면지역 가면. 그런 도로는 사용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타적 사용 승인권도 포기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만 219조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 통행권은 없어지고요. 유상 통행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례가 설왕설래합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 219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19조 가지고. 그래서 219조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판례가 한 20가지, 15가지 정도 있어요. 요거 있는데 대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면 갑자기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토지 이렇게 지번이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그냥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지적 제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제조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번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지번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지적 제조사 사업이 진행 전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죠? 지적 제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 도로가 내 토지하고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원의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딱 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에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도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각별히. 왜? 잘못하면 내 토지가 맹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제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토지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조심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설계도면 실시계획 필지 명세가 나오기 전에는 아시죠? 제 강의 다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제조 사업에 경매물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설명했고, 요것도 역시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또는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할 때, 그죠? 도로가 있었어.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내 땅에 도로가 접해져 있었어.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내 토지가 도로하고 접하지 않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지구 단위 계획 땅을 처음에는 지구 단위 구역으로만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실시 계획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필지별 명세가 나오는 거 보면 내 땅은 이렇게 옛날엔 도로하고 접했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안 접해 있어. 도로가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도로가 지정되는 절차도 있죠. 45조에 따라서 도로가 지정되면 도로장에 올려야 되고 토지이용 계획원에도 올려야 됩니다. 그죠? 99년 5월부터 지정 공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이 이렇게 외딴 데가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도로를 없애버렸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면서 좀 필지를 통합하면서 내 이 도로를 없앴어요. 그런데 나한테 동의도 안 받았어. 이건 국가가 행정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지적 제조 사업이 확정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통지가 날라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가 날라왔다든가 아니면 그죠? 다른 이유로 해서 뭐 내용물이 날라오면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법에서 지정한 대로, 건축법에서 얘기한 대로 도로의 지정 절차, 도로의 지정도 있지만, 그죠? 도로의 지정도 있지만 도로의 지정 해제도 있다. 이것은 건축법 도로 지정 해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45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나와 있으니까 지정이나 또는 폐지할 때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죠.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예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국가의 의무라고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분양 단지 내 도로, 요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분양 단지 안에 도로를 낙찰 받아도 사용료를 청구 못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마을 안길이나 또 새마을도로, 이런 것들도 역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포장된 도로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요렇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3번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사용 승낙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하고 관련된 건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내가 이 건축물을 건축했어. 그죠? 건축물을 건축했어.
그런데 이 도로가 경매가 나와버렸어. 그럼 도로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는 나한테 지루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를 낙찰받는 사람들이 요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낙찰을 받거든요. 요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 일단 이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도시지역은 좀 다를 수 있죠. 비도시지역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판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연구해 볼게요. 아이고 좀 피곤하네 오늘. 당사자 간에 유효한 사용 승낙 후에, 그죠? 서로 사용 승낙 후에 개발행위를 득했고 개발행위를 받았죠. 그죠? 후에 건물이든 도로든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자, 그런데 건물이든 도로든 소유자가 바뀌었어. 어떤 게 바뀌어서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도로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법 29에 따른 무상통행권은 없어지고 다만 유상통행권으로 다툴 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단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조항이 없고, 그죠? 유상으로 내가 돈을 받으려면 그 사용 승낙서 써줄 때,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조항이 없어야 되고, 그죠? 돈을 받으려면, 그죠? 3번의 예스처럼 분양택지나 수록 공공이익을 위해 제공한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도시지역입니다. 제가 좀 빠뜨렸는데 도시지역. 잠깐만요. 도시지역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도로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도시 도로를 노리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밑에서. 그러나 요즘은 개발행위 조건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으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가 많아요. 지금은요, 대부분 10년 전에는 이런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대한 조항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자, 내가 도로를 이렇게 냈어. 도로를 갖다 진입로를 만들었어. 사용 승낙을 해줬어. 이 도로 소유자가.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한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용 승낙은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도로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B는 A한테, 그죠? 아니 A, B, 이 C라는 사람은 A한테, B라는 사람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죠?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봐야 된다. 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용승낙서 밑에는 밑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 가셨죠, 이거요? 당사자 간의 유효한,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졌는데, 그죠?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좀 명확한 건 두 가지가 있죠. 단지 내 도로.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제공한 도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새마을 도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어떤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 그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나옵니다. 이제 제가 판례를 정리해봤어요.
음,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지를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낙찰을 받았어. 그죠? 도로를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낙찰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앞에 막 뒤에 막 공장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된 도로임을 뻔히 알면서도 낙찰받았다?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 공공 사용에 제공한 경위, 규모,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토지에 대한 도청적 배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 사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그죠?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가 까먹었네요. 그죠? 지역의 이인 등을 구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2019년 판례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이게 판례가 많아서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대부분 2007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락인의 사실상 도로에 관한 사용료 청구. 경락인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이걸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대부분에서는요, 이 경락인에 대해서 그죠? 지료 청구를 부인했어요. 안 된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임마 이거 알고 샀잖아. 알고 낙찰 받은 거잖아. 너 남들 지금 괴롭히려고 너 이거 도로 낙찰 받은 거야? 지료 청구 안 돼. 너는 그냥 다만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 그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여기 저는 알고서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죠? 특징 승계한 자는 알고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여러분 함부로 도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물론 뭐 미불용지라든가 수용 예정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은 보상가 제가 산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죠. 제 교재에는 더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경우거든요. 첫 번째 경우, 토지 사용 성락서와 도로 사용료, 그죠? 건물이 있어. 토지 사용을 해줬어. 토지 사용성을 써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졌어. 근데 이게 경매로 바뀌었어. 자,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제가 써놨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에서 그러니까 토지 사용승낙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토지 사용승낙서 요즘은요 그 시청에서도 토지 사용승낙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 토지 사용승낙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조항이 없으면 웬만하면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요즘은요. 공무원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거 뻔히 알면서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은 나중에 잘못하면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써줄 때 공무원이 받을 때 사용승낙서에 옛날 강의 제 몇 강의야 한 뭐 70강의가 정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죠? 주택 및 진입로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토지주로부터 별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때에는 승낙사항과 고지하도록 하겠다. 승낙사항을 고지만 하도록 하겠다. 고지만 하도록 하겠다.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죠? 대법원에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없다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공무원들이 요구한다. 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판례는 제가 쭉 실어놨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피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와 주장을 배척하는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이 있어요. 두 번째 사안. 대법원 여기 판례 있어요. 요거 판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할 때 시기와 용도, 상대방을 제한하에 작성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있어.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건물을 졌어. 뭐 가설 건축물 졌든 뭐 축사를 졌든 뭐 졌어요. 졌는데 어떤 상대방을 제한, 그죠? 이 사람을 제한해서, 그죠?
제한해서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요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데 시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오리지널 사유지다 또는 사도법상 사도다 그런 경우 사도법상 사도는 통행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통행료 받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사도법상 사도도 만드는 데는 이게 사도하고 사실상 도로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도법상 사도는요,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도로법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법상 사도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내 토지가 여기 있는데 내 토지가 이 사도법상 사도하고 연결해서, 그죠? 연결해서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도법상 사도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냐, 그런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법상 사도의 소유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법제처 유권에서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하고 연결된 데가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용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것은 어떻게 구해 볼 테니까 제 구독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필요하시면요. 토지 개발하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아까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의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건축법, 그래서 이후 이게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요. 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왜냐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에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뀔 때는, 그죠? 내가 지료를 청구하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고등법에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 공공한 도로, 이게 뭐죠? 이게 건축법상 도로잖아요. 건축법상 도로, 그죠?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는 바,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되는 것과는 민사적으로 통행권 혹은 통행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죠? 별개의 문제죠. 통행료하고 이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다 하더라도, 그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공고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용승낙을 이렇게 써였다 한다면 요것은 뭐죠? 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 판례의 결론은 그거예요. 승낙서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건축허가나 신고시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민사적으로 통행권 발생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예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는 기타 판례 두 가지를 적어 놓을까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 제가 세 가지를 옮겨놨거든요. 사안마다 틀려요, 여러분. 사안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토지 사용승낙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라 여기 막 공장을 갖다가 막 서너 개 져요. 이렇게 네다섯 개 져. 이런 경우도 사용승낙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는 사용승낙을 써줄 때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그래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어떤 그런 것도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로를 사용승낙 해줄 때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웬만하면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허가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요즘은 허가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화성시 무슨 동이야. 그럼 나는 이 도로는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승낙을 해주겠어. 라고 하면 공무원은 아마 안 해줄 거래요,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경매로 나오는 것들, 도로들은 지료 청구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료 청구. 예를 들어서 한번 물건 하나 볼까? 아무거나? 물건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그죠? 이게 이제 막 주위에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도로를 이렇게 냈어. 공장을 이렇게 막, 공장이 있어.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경매로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경매로 낙찰받은 이 도로 소유자가 이 공장 주인들을 상대로 해서 소유주를 상대로 해서 이거 그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 아니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 일반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도로예요. 여기에 공장들이나 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있고 그럼 이 도로가 경매가 나왔을 때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요거 지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판례 보여드렸잖아요.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도로 낙찰, 도로 경매 그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뭐 수용 안 되고 그러면 평생 3대, 4대가 물려받아야 돼요. 물려받아야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 공장이 하나 있어.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장을 쳤어. 그럼 만약에 공장이 이제 멸실되고 새롭게 새롭게 지어야 될 때는 이 도로 소유자의 만약에 이제 건축부상 도로로 지정 공고가 안 됐다고 했을 때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는 있어요. 받아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건축법상 도로 지정됐다면 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건축법상 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 도로가 비도특히 면지역은요 이 건물이 멸실됐다고 한다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목이 많이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목이 또 좀 많이 새고 좀 상당히 다른 일 좀 보다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해서 강의가 좀 성의 없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 도로 소유자 도로를 낙찰받는 사람들은 물론 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미불용지 또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수용된 용지 그런 도로 외에는 웬만하면 낙찰받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진짜 서로 원성만 높아지고요. 정말 서로 정만 만들 뿐이에요. 잘못하면 3대 4대가 상속 대물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저쪽 어디 외딴 도로라고 하면 자 거기 몇 자리도 못 써요. 그런 자리는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